우리나라의 많은 광고주들이 데이터에 대한 attitude, 태도는 사이언스가 아니라 흡사, 점집에 가서 점괘를 내놔라 하는 그런 태도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점집 언제 가요? 일 잘 풀리는 사람이 가요? 안 풀리는 사람이 가죠. 답답함이 없고 전환이 잘 나고 그러면요, 데이터 같은 거 누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들으시는 분들이에요. 여기서 보면 한 사용자가 똑같은 쿠키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처음 들어와서, 여기는 앱이 있네요. 인스타그램으로 또 들어왔다가, 그 다음엔 카카오 메시지로 카톡으로 들어왔다가, 그 다음엔 네이버 검색으로 들어온 다음에야 구매 전환, 가입 전환이 일어났답니다. 자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카카오, 네이버, 여기에 전환에 누가 제일 기여를 했겠느냐? 마지막 클릭 기여 모델이냐, 첫 번째 클릭 기여 모델이냐, 선형이냐, 시간가치 하락이냐, 계제 순위 기반이냐. 여기를 보면 이제 그 각 기여 모델마다 어떨 때 이 마지막 클릭 기여 모델을 쓰면 좋으냐면 이런 얘기들을 좀 써주셨어요. 라스트, 마지막 클릭 측정 모델은 구매 주기가 짧아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 고객이 터치하는 포인트가 많지 않거나, 구매 퍼널 관점에서 구매 직전 단계 아래쪽 깔때기가 좁은 서비스일수록 적합하다. 첫 번째 클릭 기여 모델은 단점만 나오네요. 사실 저는 첫 번째 나를 처음 인식시킨 그 광고를 되게 저는 높이 평가하는 편이에요.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잖아요. 0이었던 걸 1 만든 거잖아요. 0하고 1은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.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많진 않더라고요. 굳이 첫 번째냐 마지막이냐 하면 마지막이래.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첫 번째 클릭 모델을 했을 때는 리마케팅의 기여 효과가 무시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. 이 첫 번째 클릭 기여 모델은 요거 상위 퍼널 단계로의 유입이라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. 브랜드 광고일 때 좋겠다. 기여 모델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가이드를 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쭉쭉 넘어가 볼게요. 하지만 이런 방식들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임의의 비율을 지정하여 개별 채널의 성격을 고려하지 못한 채 기여도를 동일하게 단순 배분한다는 한계를 지닌다.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기여 분석 모델들이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시도한 방법이 마르코프 생존 분석 모델, 게임 이론 모델 등이 있는데, 그 중에서 이분은 게임 이론 모델을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어요. 그리고 이것이 데이터 분석 모델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. 이제부터 본론이에요. 공부가 쉽나요? 요거 좀 어렵고요. 요건 마르코프 모델하고 생존 분석 모델에 대한 설명인데요.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거는 이제 게임 모델이에요. 마지막으로 게임 이론 모델은 가장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방식으로 내가 멀티 채널에 대한 마케팅 성과 분석을 진행할 때 실제로 주로 적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. 게임 이론이란 상호 의존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으로, 상호 의존적인 의사결정, 팀플을 시키라고, 플랫폼끼리 줄 세우지 말라고, 상호 의존적이라고요. 아, 이렇게 이렇게 있어 보이는 말을 저는 못하네요. 개인 또는 기업이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게임에서와 같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의 행동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상황에서, 구글이면 네이버한테 패스, 네이버는 구글에서 패스 받은 거, 이 얘기죠. 자신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추구한다는 수학적 이론이다. 따라서 게임 이론은 참가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해가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, 그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, 매 순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분석해준다. 게임 이론 모델은 샤플리 값이라고 하는 협조적 게임 이론 개념에 기반을 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마케팅 어트리뷰션 문제를 해결한다. 개별 마케팅 접촉 채널 활동들은 고객의 상품 구매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인 팀원이라고 보고, 특정 팀원이 팀에 포함되었을 때와 팀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팀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여 해당 팀원이 성과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를 파악하는 방식이다. 이는
구글에서 제공하는 웹 로그 데이터 분석 도구인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데이터 기반 기어 모델이라는 명칭으로 어트리뷰션을 제공할 때 적용된 방법론이기도 하다. 자, 페이스북 광고, 카카오 광고, 네이버 광고 3개의 마케팅 채널이 운영된다고 가정해보자. 샤플리 밸류를 활용한 방식은 고객 접촉의 발생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각 채널의 포함 여부에 따른 영향도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3가지 마케팅 채널로 발생될 수 있는 고객 여정은 다음 표에서와 같이 총 7가지다. 페이스북, 카카오, 네이버가 단독 플레이를 해서 골을 넣는 경우, 카카오가 페이스북이랑 네이버가 페이스북이랑 주거니 받거니 해서 골을 넣은 경우, 카카오가 네이버랑 주거니 받거니 해서 골을 넣은 경우, 또 마지막으로 이 셋이 다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골을 넣은 경우, 그랬을 때 각각의 전환 수가 이랬대요. 그 옆에 것들에 대한 설명 밑에서 보겠습니다. 자, 페이스북과 카카오 채널을 경험한 후 전환된 케이스를 보면 30의 전환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. 자, 요거죠. 페이스북과 카카오, 여기 30. 페이스북만으로 전환된 결과가 10이기 때문에 페이스북과 카카오 채널을 경험한 케이스에 대해 카카오가 페이스북과 함께 고객에게 노출됨으로써 이 경우 카카오의 기여도는 20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. 페이스북이 혼자서 10이었으니까 페이스북이 카카오랑 했을 때 30이었으면 페이스북 혼자 플레이했을 때 10을 뺀 20이다. 20이 카카오 몫이다. 라는 얘기예요. 페이스북만으로는 10의 성과밖에 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. 같은 방식으로 페이스북의 기여도를 계산하면 30-12. 카카오의 기여도가 10이니까 30에서 12 하면 이는 8. 18이죠. 오타인 것 같죠? 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. 각 마케팅 여정 케이스별로 개별 채널별 기여도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최종 샤플리 값은 참여자 인원 수에 따라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균 값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. 어떤 논리인지 저는 이해했는데 이해가 안 가시면 페이지 링크 따라가셔서 곰곰이 하나하나 짚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. 여기까지 보면 마케터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관련된 공부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. 그럼에도 이러한 배경 지식과 방향성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어야만 마케터가 본인이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. 많은 분들이 플랫폼끼리 줄을 세우시더라고요. 이제는 이게 팀플이다. 플랫폼끼리 팀플을 하는 것이다. 동의하실 수 있겠죠? 더욱이 이러한 분석 작업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될 경우 실제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. 정말 이분은 앱 서비스 회사의 마케터잖아요. 스타트업이에요. 개발자도 있고 그런 회사에 맞춤 개발을 한 거잖아요. 우리가 뭐 쇼핑몰이면 카페24나 뭐 고도몰 뭐 이런데 상용 서비스를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상용 서비스 몇몇 개만 익숙해진 개발자가 뭐 향상된 전자상거래니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. 비교적 저렴하게 설치를 해주죠. 하지만 쇼핑몰이라도 앱처럼 내가 단독 개발한 쇼핑몰이야. 그러면 향상된 전자상거래의 견적은 뽑아봐야 돼요. 카페24 쇼핑몰처럼 여러 번 해본 게 아니라 그 쇼핑몰만을 분석해서 코드를 짜놓아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 회사는 자기네가 목이 마르니까 이렇게 우물을 파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은 이런 일을 본인이 너무나 목이 말라 이렇게 팀을 꾸리면서 지금도 계속 더 나은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탐구하고 계시답니다. 자, 우리는 적당히 밸런스를 맞추고 이 데이터 분석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다? 사이즈. 어떻게 하면 데이터 분석 모델이 작동할 수 있을 만한 월천의 전환을 만들어낼 것인가? 이 사이즈에 근접하는 게 1차 과제다.
오늘은 여기까지요.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.